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한길 강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9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전한길 강사는요, 경찰서에 나와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손으로는 등기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거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절연 여부 밝히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연락이 왔습니까? 만지지 말아요. 거의 더 이상 장동희 대표님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장동희 대표님에 대해서 끌어내리는 비판 그게 아니고 원래 당대표 될 때 약속했던 초심을 간직해서 윤어게인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주셨으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만 하고 장동희 대표님과 지도부가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청와대에 오찬하러 갈 게 아니라 나를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가요. 어제 오찬이 취소된 소식을 듣고는 잘한 결정이다. 그러면서 하나 더 당부한 게 있는데 초심을 갖고 윤 어게인 또 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 8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네. 자, 끝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래 만나겠다라고 했고 본인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전한길 씨가 본인의 어떤 유튜브에서 아니 나를 만나러 와야지 왜 거기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아침 회의 때 상황이 완전히 또 바뀌어버렸어요. 본인은 가겠다고 그러는데 최고위원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예.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게 그럼 장동혁 대표가 왜 단식을 했죠? 단식을 왜 했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 만나서 특검 그거 수용하고 공천원금 특검하고 그런 거 주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영수회담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대통령이 만나자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당의 이런 일방적인 횡포는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지금 해온 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통과한 거 그 예측 다 못했습니까? 그 전날 다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정작 그게 문제였으면 그런 거 있는 즉시 당의 긴급 최고위원을 열어서 야 도저히 그럼 갈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당일날 아침에 저렇게 전한길 씨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결정을 하니까 결국 한간에 지적하듯이 그냥 모든 게 그냥 전한길 씨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사잖아요. 네. 굳이 저런 의심을 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는 또 하나 문제는 아니 당대표가 아침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수석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다 언론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문제는 사실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당대표가 결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아니 당대표를 놔두고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가지 말아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대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국민들도 실망하고 과연 그러면 장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도 사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요, 어제 전한길 씨가 출석을 할 때 옆에 있었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냥 이제 전한길 씨 지지자인가 했는데 저분이 개엄 당일에 국회에 침투했던 혐의로 파면된 김현태 전 단장이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얼마 전에 이제 전한길 씨 유튜브에 출연한 건 제가 봤었는데 저렇게 같이 다닐 정도로 두 분이 매우 밀접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영상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사실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김현태 전 단장이다라는 부분도 사실 보도를 보고 알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한길 씨와 좀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고 전한길 씨의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이제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사실 그동안 평생 군인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사람에게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인지 좀 아쉬움은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결국에는 청구서를 들이미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도부가 특히 장동혁 그 대표가 물론 전한길 씨의 이야기대로 그것에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볼 만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오해라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들을
상황들을 만들고 또 정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전한길 씨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우려가 쌓이다 보면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계속 잃게 되시는 그런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의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다음 주 목요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께 또 사죄하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강성 유튜버의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성 유튜버 전한길 씨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은 정말 사실과 다르고요. 네.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네. 그리고 정당의 지도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이 누가 뭐라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전한길 씨라든지 이런 분들 읍참마속으로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 메시지들이 당을 고립시키고 당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고 이런 상황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선을 긋고 싶지만 잘 그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좀 들리는데 실제로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윤 어게인 세력의 청구서가 끝날 기미가 없다. 또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은 지도부는 강성층 마음부터 달래고 그 이후에 중도 확장을 하려던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지도부가 노선 변화를 좀 꾀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말을 하고 이게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결국 방향성은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박성훈 최고가 최고 수석 대변인이 우리가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일부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도부가 그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한길 씨도 어제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왔던 것이 대통령을 만나러 갈 것이 아니라 본인을 응원하러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본인이 수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하러 와야 된다는 것인데 어떠한 구속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당이 뒤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바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앞날이 좀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들에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분들에게 더 이상 당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까 대통령과의 오찬에 대해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심제를 만든다라든지 대법관을 증언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히 사심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라는 그 야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당 내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같이 화력을 집중해야지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한길 씨도 당원이고요. 역시 당원인 유튜버 고성국 씨가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테러범에 고성국 씨가 영향을 준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실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후에 이제 그 테러범의 아들과 통화한 적만 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요. 본인은 일단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뭐 가덕도 테러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고성국 씨가 그 가해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 사건이죠. 예. 제가 어제 들은 박선원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제 고성국 TV에 가해자가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까지만 있었고
고성국을 만났는지 고성국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까지는 국정원에서 확인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테러가 아닌 것처럼 뭐 현장을 뭐 피를 다 물로 이렇게 청소해서 지웠다든지 이런 이 언론의 보도들도 일제히 갑자기 프레임을 전환한다든지 그런 이상 기후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고성국 씨가 고소를 해서 실제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더 사실관계가 명확히 판별이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고성국 씨도 그렇고요.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는 척결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토론회도 예고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원래 설 연휴 지나고 25일에 열리려고 하다가 이게 무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무산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마 TV조선에서 원래 다음 주 수요일 날, 다다음 주군요. 네,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아마 저희 이 시간대, 탑10 시간대에 이제 하는 걸로 대충 이야기 됐었는데 문제는 심의 거쳐서 심의팀에서 이 팩트 체크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팩트 자체가 이 검증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방송에서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국민들에 전달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여부 이거를 지금 담보해낼 수가 없다. 그쵸. 라는 게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라는 게 본인들이 예전에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 선관위에 뭐 들어가서 중국인들이 뭐 거기 있는 중국인들을 뭐 오키나와에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으로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게 검증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무작위로 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것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고 아마 그래서 개혁신당과 전환기 측은 일단 다른 방송사를 좀 모색하겠다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일단 무산이 된 상황이고 실제로 성사가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